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46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횃불을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은 해리스와 함께였음을 알렸고, 정치인으로 살아온 50년 동안 실수도 많았지만 국민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최선을 다한 영광은 지대했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를 포함한 많은 연사에게 쏟아지는 박수가 그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에 등장시키기 위해 행사 담당자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건너뛰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1달러에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비난도 나왔고, 많은 연사들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예상보다 규모와 강도가 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작별 인사에 밤이 새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오늘은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2008년의 향기를 해리스 후보에게 입혀주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시작됩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외국인이다, 관세는 수출하는 국가가 내는 것이다 등 거짓 막말의 연속인 선거 캠페인 유세를 합니다. 공화당은 하원 의석을 잃고 상원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위기입니다. 팍스의 유명한 앵커가 민주당이 텍사스 자동차 등록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유권자 등록시킨다는 가짜를 퍼뜨립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일부터 경력, 정치기부금 갈취 등 수많은 거짓말과 위법 행위를 하고도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해온 조지 산토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할 때의 모습과 발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절 연휴 주말 여행 예약이 지난해에 비해 9%가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왜 미국을 포함한 서양에서는 그 백조의 노래, 그 스완송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는 이제 작별하거나 은퇴하거나 누군가가 그 숨질 때의 마지막 그 소리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죠. 백조가 조용하지만 평소에는, 그러나 이제 숨질 때가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래를 크게 부른다 하는 예전에 그리스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미국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면 스완송, 백조의 노래라는 그 단어,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을 많이 보실 겁니다. 백조의 노래 어제 아름다웠을까요? 강했을까요? 그 부분 하이라이트니까 맨 뒷부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미국 신문의 그 주요 신문들을 보면은 시카고 선타임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넘겨줬다, 바이든이 해리스에게. 그리고 이제 밝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을 크게 실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시카고 트리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신문은 아주 델리케이트하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섬세한 균형을 맞췄어야지만 됐던 민주당의 전당대회 첫날, 이 섬세한 균형, 델리케이트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의 업적 같은 것도 막 기려줘야지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고마워해야지 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러나 거기에 또 너무 치중하면 안 되죠. 어차피 여기에 주인공은 카멜라 해리스니까 후계자 해리스를 돋보이게 해야지 되니까 그 델리케이트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전례 없는 백조의 노래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연설이었다.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는 해리스에게 성화를 넘겨주는 바이든의 굿바이 키스. 씁쓸하고 달콤했다. 역시 스완송, 백조의 노래와 함께 오늘 가장 많이 이제 미국에서 전당대회를
첫날을 정리하는 단어죠. bittersweet하다는 그런 것. 대부분 시위는 뭐 걱정을 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한 2만여 명 시위하지 않을까 했는데 몇천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리스를 위한 행복한 전사. 다른 매체는 거의 이제 바이든에게 포커스를 뒀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해리스를 위한 행복한 전사. 뒤에서 그동안 조용히 해리스의 동맹이 된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은 힐러리 클린턴. 그럼 오늘 힐러리 클린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첫날 이제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연설은 바이든이었고요. 아마 어제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9시 훨씬 넘었던데요. 이쪽 시간으로. 그러면 9시가 훨씬 10시도 넘었었던가요? 시카고 시간 여기 2시간 차이가 나니까 자정이 넘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났으니까 10시 넘었군요.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은 이 유리천정을 깬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별로 이 젠더, 이 성 이런 이슈를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이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이 후보에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아마 힐러리 클린턴 제가 8년 전에 전당대회 했었을 때보다 어제 박수를 더 많이 받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이상 대통령을 할 그런 뜻도 없고 시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박수를 많이 보냈는데 유리창 깨기를 나도 시작을 했고 카멜라 해리스도 했고 나의 어머니나 카멜라 해리스 어머니나 지금 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유리천정을 깨뜨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말했습니다. My mother and Kamala's mother could see us. They would say, keep going. Shirley and Jerry would say, keep going. 네, 그 두 분 어머니들이 전부 돌아가셨으니까 보시면서 keep going. 계속 그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트럼프가 전에 했었던 것처럼 감옥에 가더라, 락힘업 할 때 카멜라 해리스나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더군요. 힐러리 클린턴은 그냥 고개를 원래 그 제스처이기도 하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올림픽 금메달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스티브 커가 나와서 우리 시카고 불스 챔피언십 경기장이잖아요. 여기에 다시 나와서 있었고 그리고 헐크 호건 그 셔츠를 찢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아주 화끈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의 회장, 미국 자동차 노조의 회장인 션 펜이 딱 자켓을 입고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자켓을 벗는 거예요. 헐크는 찢었지만 셔츠를 벗으니까 빨간색 그 트럼프는 노조 파괴자다. 그러니까 해리스에게 투표하세요. 이런 셔츠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저는 또 오랜만에 제시 잭슨 목사를 봤습니다. 이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인도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계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알 샤프튼 목사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휠체어에 타고는 등장을 해서 이제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파킨슨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민주당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민주당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마 가장 뜨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을 제외하고는 미래의 어떤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연설이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가 바이든은 그동안 온건하다고 많이 비난을 했는데도 바이든의 업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는 왜 우리가 해리스를 지금 지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트럼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이득, 월스트리트의 이득을 위해서는 1달러에라도 나라를 팔아먹을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Donald Trump
would sell this country for $1 if it meant lining his own pockets and greasing the palms of his Wall Street friends. And I, for one, 네, 그리고 이제 더 강한 말을 많이 했고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한 2분 정도 등장했는데 이건 아마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마구 그 칭송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었고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을 하니까 그때는 미처 연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그리고는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뭐 추앙이에요. 추앙하는 그 자체 얘기를 하니까 저쪽 관중석에 앉아있던 남편하고 이제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도 깜짝 놀란 것처럼 와우 하고 반응을 하고 역시 음악은 비욘세의 프리덤에 맞춰서 경쾌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후보가 이렇게 전당대회 첫날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첫날부터 쭉 앉아 있었고 여기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 조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큰 정책적인 얘기가 아니지만 가장 와닿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어제 하이라이트였고요. 소개하는 딸 애슐리 바이든이 바이든과 질 바이든 사이에서 낳은 그 유일한 딸이잖아요. 애슐리 바이든이 한 7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맨 앞에 8살 생일 이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애슐리하고 그리고 두 오빠죠. 오빠들 자동차에 이렇게 태워서 그 메트로 스테이션 그 열차역에 가자 그래서 갔대요. 가서 이렇게 갔는데 열차에서 아버지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델라웨어까지 내려온 거죠. 딸 생일이라고 이브에.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어머니가 준비한 그 생일 케이크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막 달려가서 안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촛불을 불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는 아버지는 또다시 남쪽을 향해서 다른 열차에 타고 나 가야지 돼. 또 일해야지 돼. 하고 워싱턴으로 그 열차를 타고 가셨다는 그 정도로 아버지가 패밀리맨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My dad, 조 바이든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결혼식을 엄마 아빠 집 뜰에서 했는데 아빠가 얼마나 그 꼼꼼하게 그 결혼식 그 장면을 챙기던지 그리고 본인은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엄청 울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다독였어야 됐다고 컴포트 해줬어야 됐다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막 눈물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줄 알고 이제 휴지를 이렇게 꺼내서 눈물을 찢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뭐 박수 같은 것을 치면서 뭐 We love 조, Thank you 조 하는 소리가 4분이 이어졌습니다. America, I love you. 네, 그랬더니 미국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48분 동안의 연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립박수가 나왔는지 모르고 이게 비공식적으로 그의 반세기 정치를 끝내는 스완송을 지금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할 준비 되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앞부분에 Are you ready to vote for freedom? Are you ready to vote for democracy and for America? Are you ready to elect Kamala Harris and Tim Walz,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물론 자신도 방어하고 싶었겠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은 정말 다시 재선을 하고 싶었지만 기록을 방어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면, 경제, 외국에 관한 것 등등등을 쭉 성과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혼자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이게 내가 다 해리스와 함께 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가능했었던 일이다. 지나치게 우울하지도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어조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성과를 어필했습니다. Because of you, we've had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4 years of progress ever. Period.
When I say we, I mean Kamala and me. 카멜라 앤 미라고 얘기를 하죠. 우위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난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는 미국을 실패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지만 no, 당신이 루저다. Donald Trump calls America a failing nation. He says we're losing. He's the loser. He's dead wrong. 또 선거 결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밖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근본적으로 너무나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공화 무당파 당을 초월해서 의무가 있다. 2020년도에 민주주의를 트럼프로부터 구한 것처럼 2024년도에도 구할 의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All of us carry a special obligation. Independents, Republicans, Democrats. We saved democracy in 2020, and now we must save it again in 2024. Folks,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화나 있다는 보도는 아니다. 아주 짧게 그 얘기를 했고요. 나는 내 잡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직의 일자리 정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내 잡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넘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처럼 지난 50년 동안 내 마음과 영혼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쳐서 희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쳤고 그럼으로 인해서 100만 배 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America, I gave my best to you. For 50 years, like many of you, I've given my heart and soul to our nation. And I've been blessed a million times in return with the support of the American people. 네, million times return 이렇게 다 미국 사람들을 서포트하면서 I gave my best to you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농담도 했습니다. 내가 상원의원 됐을 때는 30살도 안 됐기 때문에 29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리다고 하더니 지금은 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는 너무 늙었다고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좀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대 미국 대통령이 이제 페어웰 연설이잖아요. 스완송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얘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늘 하는 얘기 다시 했습니다. We just have to remember who we are.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re's nothing we cannot do when we do it together.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미국 왜 그래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 글렀어 이제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고의 날이 앞에 있다. 과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그 바이든의 연설이 그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나는 지금부터 카멜라 해리스 캠프가 가본 적이 없는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겠다. 아직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고통스러운 강을 완전히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 다 올라왔고 무대에 가족들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강조해서 보여준 사람은 가족 가운데서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5살이라고 하던가요? 보 바이든이라는 헌터 바이든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올라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헌터 바이든은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만 못 본 건 아니겠죠? 설마? 그랬기 때문에 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아들의 아들 손주를 잡고 처음부터 아예 그게 이제 연출된 것이더군요. 처음부터 아이를 이 할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고 끝까지 손을 잡고 같이 이제 할아버지와 걸어 나가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그 아버지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항상 인간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가족이 함께 가는 거다. 지금 가족 여행을 캘리포니아주로 이제 아마 비행기 탔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이 Thank you, Joe. We love you, Joe. 하고는 Good night. 오늘은 새롭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미래인 겁니다. 전당대회 나흘 가운데서 25% 하루는 바이든에게 썼지만 그리고 전당대회 때는 다소 이제 맥락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뭐 생략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비교적 잘 치러졌고 오늘은 또 잠시 뒤에 오늘 얘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뭐 트럼프 후보의 얘기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후보 얘기 먼저 해드릴까요? 아니면 오바마 부부 얘기 먼저 해드릴까요?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여성. 힌트, 민주당. 누굴까요? 아주 가끔만 등장합니다.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상대가 아주 저질스럽게 할 때 우리는 더 높이 해야지 된다, 품위 있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힐러리 클린턴이 그 대선 후보로서 전당대회를 치를 때 해서 그때 아주 유명해졌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상대가 아주 저질스럽게 할 때 우리는 높게만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적절히 물론 높은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그 상대에 맞게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가 계속 더 저질스럽게 공략하면서 거짓을 퍼뜨리니까 오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셸 오바마가 뭐 심지어 정치 경력 하나도 없는데도 카멜라 해리스 이전에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2 for 1 아니야? 하나를 가지고 버락 오바마까지 같이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나 본인은 전혀 한 번도 정치에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었던 사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많이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죠.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20년 정치 경력이거든요. 20년 정치 경력이지만 정치한 것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2018년도부터 지금 은퇴해서 요즘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어떤 자문 이런 것은 하지만 그런 걸 보면 2004년도에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보니까 일리노이 고향으로 가는 거네요. 텃밭으로 가는 건데 그때 연방 상원 의원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주의 하원 의원이었었죠. 늘 했었는데 그러면 그게 2004년이니까 20년 됐지만 2018년도 그만뒀으니까 12년. 그때는 대통령이 될 때 정말 40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바마가 생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63살? 이던데요. 62살인가 63살인가 이던데요. 그게 이제 희망을 2008년도에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오늘 어제는 이제 바이든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추앙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였다면 오늘은 해리스 후보에게 옷을 입혀줘야지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모레가 어제보다는 카멜라 해리스의 옷 색깔이 더 밝아지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주 어둡고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브라운 계열. 그리고 이제 안에 브라우스는 아주 하얀 형광색은 아니고 약간 크림 컬러 같은 거. 밝기는 밝은데 굉장히 밝지 않은. 그래서 관중석에 앉아 있었을 때는 거기가 경기장이니까요. 관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조명 받으면 조금 환한 그런 정도였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제일 아마 환하게 입고 나오지 않을까. 뭐 옷 입는 걸 갖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분도 계시겠지만 정치인들의 옷은 다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제 그런 옷 색깔을 예쁘게 이제 해리스에게 입혀주는 연설을 두 부부가 하게 되겠죠. 이 윈디 시리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일리노이의 그 주지사 플리츠컬 그 주지사도 역시 그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만 레가시를 만든 게 아니라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그런 레가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인권은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는 저봐 다 저러니까 저렇게 끼리끼리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참 조심하다가 마지막에 임기 2기 이런 때는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또 카멜라 해리스라는 것을 또 이런 카멜라 해리스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거고 유나이티드 센터 오늘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부부뿐만이 아니라 일리노이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그 엠 호프 이 사람이 원래 운동선수 막 프로페셔널 운동선수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지식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해서 이제 그 와이프가 못 채워주는 부분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second gentleman 그리고 future the wannabe first gentleman 더그 엠 호프도 연설을 합니다. 자, 트럼프 후보 이거 잘 잡은 건지, 그러니까 시간을 잘 못 잡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딱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맞춰서 격전지에서 선거 유세를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이걸 스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라임라이트, 스팟라이트를 나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별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아직도 계속 어제도 이제 마치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 표가 중요하잖아요. 인기가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을 공식 지지했다는 그런 거짓 그걸 이제 암시하고 거의 그것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덜 부각되니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럼프 후보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도 제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나간 일이니까 뭐 어떤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 계속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드려야지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관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그 돈을 내는 겁니다. 수입업자가 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어제도 계속 그 중국 거 특히 얘기하면서 다 그거 그 나라가 내는 거라고 계속 그 거짓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세금이야. 이건 완전한 왜곡도 아니고 거짓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제조업이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트럼프 시대보다 지금 높습니다. 수치로. 그리고 2021년도 이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 제조업에서 76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해리스를 뭐 불법 외국인인 것처럼 뭐 이런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버락 오바마를 처음에 본인과 상대하는 후보도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아무튼 이민자에 대한 배척하는 이런 시각을 만들어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이런 얘기 안 하던데요. 이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출생증명서가 있는데도 그거 가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더 먼저 얘기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면역돼서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해리스가 불법 이민자에게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이것을 다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내놓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프래킹 이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해리스가 입장 바꿨죠. 하겠다고 바꿨는데 이제 계속 아니다. 해리스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왔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마치 이민자인 것 같다는. 그래서
오바마로 시작을 해서 뭐 어제 그 트럼프를 1달러라도 본인에게 이득이 되고 월스트리트에 이득이 되면은 나라를 팔아먹을 인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를 포함한 몇몇 민주당의 젊은 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을 니네 나라로 가 무슨 뭐 S자로 시작되는 그 그지 같은 뭐 이런 데로 돌아가야라고 얘기했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제도 했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의 그 아버지에 대한 공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85살이신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스탠포드의 석좌 교수였고 이분은 자마이카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실 그 경제보다는 어떤 이러저러한 수많은 어떤 이론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그 얘기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 자세히는 모르지만 뉴스에 그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누구라도 경제학자들이 풀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그 논쟁 같은 것에 굉장히 몰두를 오랜 기간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태어났고 젊었을 때까지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까지 UC 버클리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의 엄마를 만나서 같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헤어지고 카멜라 해리스와 여동생은 엄마가 길렀고요. 그래서 그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자마이카의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그 논의하는데 이런데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인데 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미국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그 마르크스주의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카멜라 해리스 아버지의 이름이 트럼프와 똑같아요. 도널드예요. 도널드 해리스거든요. 오해 소지가 있는 그렇게 뭐 마르크스주의자 이렇게 불렀지만 워낙에 그 본인의 조국이 가난한 나라니까 그 자마이카라는 특수성에 맞게 그 나라의 경제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어떠한 이론 같은 것 낸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무슨 뭐 공산주의자다,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런 것으로 해리스를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나는 언제나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78세인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떠받듦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이게 바이든처럼 쉬운 상대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에서 안 나오니까 바이든이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는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새로운 툴을 꺼내서 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 트럼프 후보가 그러니까 편안한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후보로서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외부에서 너무 잘 보고 계속 날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가장 측근이었던 린지 그레이엄이 오늘도 또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칼 로브 같은 공화당의 전략가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린지 그레이엄도 왜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면요. 지금 이 상원이 어떻게 하면은 뭐 2석만 더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다수당이. 이거 바라봤었거든요. 바이든 때에.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원까지도 민주당에 빼앗길 것이다라고 공화당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해리스의 그 인기도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오하이오라든가 플로리다 같은 공화당 성향의 격전지에서 트럼프와의 그 격차를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그리고 애리조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공화당 의석이 하나라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뭐 이런 거. 물론 웨스트 버지니아 하나는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조 맨슨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걸 빼고는 또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이걸 자꾸 트럼프가 자기 인기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도 적고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서 투표율 높은 곳이 공화당이잖아요. 그래서도 마이너스고 왠지 트럼프가 싫으니까 공화당 후보도 싫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에게 쇼맨 행보 좀 줄여라. 그리고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우위에 있는 이슈가 많잖아요. 이민, 경제, 국경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그 정책으로 싸워서 너의 지지 기반을 다질 것이 아니라 무당파를 끌어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제일 중요한 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막 모이는, 이번에 보니까 9월 2일이 노동절이던데요. 그럼 그 전부터 8월 말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노동절 연휴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막 추석 때 정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오면은 야, 이거 끝인데.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마음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9월 10일에 ABC에서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두 사람이 다 합의를 한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고, 그 전에 트럼프가 박스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하자 한 거예요. 이건 셋이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 난 박스 것은 안 한다 했잖아요. 했더니 그건 막 비난하고 박스와 같이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타운홀 미팅 자체도 9월 4일 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수요일이네요. 노동절이 9월 2일 월요일이고요. 글쎄요, 이거 뭐 공화당은 좋아하겠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무당파가 봐야지 되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제의 이 전당대회를 얼만큼 많이 봤는지 제가 아직 체크해 보지 못했는데 많이 봤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입니다. 잠시 뒤에 노동절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또 다른, 이 사람 굉장히 스타인데, 스타가 이렇게 아주 그냥 화끈하게 거짓을 그냥 X에 쫙쫙 퍼뜨려도 되나요?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은 잘났어요. 정말. 잘났어요. 뭐 센티미터, 인치 뭐 이런 것도 다르게 하고 무슨 뭐 파운드로 무게를 재고, 노동절도 유난스럽게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합니다. 노동절 연휴 주말 여행 예약이 지난해에 비해서 9%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면 타운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손님이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럼 경제가 그래도 괜찮다는 건가 하면은 또 뭐 쉬다가 돌아오셔서 또 팔아주시겠죠.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많은 가족이 여름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 예약이 꽉 차는데, AAA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8월 29일이 그럼 금요일인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시간은 계산하시고요. 날짜는요, 숫자는요. 올해는 해외여행보다는 미국 내의 여행을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아마 미국이 연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녀분들을 보시러 미국으로 오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난해 이맘때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은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내 여행이 4% 증가했고 해외여행이 44% 증가했는데, 아무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9% 여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답니다. 미국에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시애틀이 첫 번째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엘라스카 크루즈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그러니까요. 엘라스카의 앵커리지, 주노가 상위 10위에 오른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올랜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시고요. 가시면 또 뭐 디즈니랜드를 꼭 가시더군요. 분위기는 이쪽 캘리포니아주와 엄청 다르다고 하고, 뉴욕이라든가 보스턴, 라스베가스, 덴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을 많이 가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요즘 도시를 다시 살리자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공화당 정책 같은 것도 뭐 범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요즘 한국 분들이 아주 사는 지역으로도 많이 옮기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신다면은 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도 할 테고, 어쨌든 국내 여행 비용이 2%가 줄어들었고 해외 여행 비용이 11%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여행이 더 많아지는 이유도 있겠네요. 모든 여행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는 또 예산이 맞아야지 되니까요. 해외여행은 지난해에 비해서 4%가 지금 예약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해외여행이야 뭐 이때쯤 되면 다 예약 마치셨겠죠. 그리고 해외로 갈 때 어디로 제일 많이 갈까요? 한국 분들은 한국, 그리고 미국 분들 전반적으로는 유럽이, 한 여행 간다 한 때 10건 가운데서 8건은 유럽의 어떤 도시랍니다.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솔린 값은 지난해보다 적게 들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절 주말에 갤런당 지난해에 3달러 81센트였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한 3달러 50센트 정도 될 것이다. 뭐 더 싼 지역은 싸고 비싼 지역은 비쌀 겁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꼭 여행을 안 가시는 분들도 이 한 번에 뭐 오늘은 뭐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 시장 갔다 이러지 않고 가솔린이 막 한창 비싸지고 팬데믹 때 한꺼번에 나가면 쫙 돌고 오는 그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들어서 가솔린을 많이 쓰지 않는 이게 정착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 수요와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차이에서 이제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솔린 값이 그다지 비싸지는 않다는 거고 주식 시장은 제가 지금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못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그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갔었던 것들 다 회복됐던데요. 뭐 엔비디아까지 회복이 되고 엔비디아의 경우는 8월 28일에 또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하고 또 한 번 움직이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좋고 경제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하니까 트럼프 그 후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뭐 지금은 또 아무거나 막 던져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를 뭐 장관직에 뭐 이런 얘기들도 오고 있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거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기업 그 법인세를 뭐 28%까지인가 올린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바르티로모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었던 여자 진행자죠. 주식 이런 것 뭐 CNBC, MSNBC에서 막 하다가 팍스로 갔는데 팍스로 가서 팍스와 궁합이 딱 맞는 이런 그 앵커가 소셜 미디어에 민주당이 텍사스주에 살고 계신 분들 포트월스와 그 웨더포트 여러 장소에서 민주당 말하자면 뭐 엄밀하게 뭐 일리걸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불법 체류자의 그 유권자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친구의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의 아내가 이번 주에 16살 아들을 이 DMV에 데려가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게 하려고 했더니 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텐트도 설치하고 테이블도 설치해서 막 완전히 이민자들이 일리걸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민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권자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텐트와 테이블을 설치해서 투표 등록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 DMV에 그랬더니 그 DMV에는 우리는 유권자 등록 테이블을 텐트를 설치한 적도 없고 무슨 불법 이민자를 받아서 투표용지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거짓이다. 텍사스의 공공안전부의 대변인인 윌리엄 롱리지가 그렇게 그건 단순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절대로 그런 거 설치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스에 이런 이렇게 유명한 그 진행자들이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박스의 얘기는 사실과 다른 때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데 뭐 박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스에 완전히 그냥 딱 이제 그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박스가 어느 매체보다도 너무너무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박스에서 일하고 있는 어피니언 리더들이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그 바르티로모를 포함을 해서 션 해니티 뭐 로라 잉그램 얼마나 세요 말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세니까 세야지 보지 하면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워낙에 미국의 미디어의 환경 자체가 진보가 많고 보수가 적은데 그 적으니까 또 보수는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박스를 보는 사람과 뭐 CNN, 뭐 MSNBC 이런 모든 진보를 다 합쳐봐야 박스만큼은 안 나오거든요. 시청률이. 아무튼 그렇게 시청률이 많은데 이렇게 그런 진행자가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이건 정말 거의 이류 국가 같죠. 이런 걸 보면.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십니다. 보통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는데 왜 오늘의 미국을 이라고 얘기를 했죠?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한 거예요. 방송과 관련돼서죠. 조지 산토스를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을 받는 것은 누구라도 벌을 받는 것은 한편에서는 좀 마음이 좋진 않죠. 그러나 또 공정함이 발현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그전에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고 발뺌을 했을 경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지 산토스가 뉴욕의 제3지구의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 초선 의원이었는데 이 거짓말장이 조지 산토스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 야망 때문에 잘못했어요 라고 다 얘기를 하던데 처음부터 뭐 유대인을 사칭하거나 자수성가했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어머니가 9.12 그 빌딩에서 돌아가셨다. 또 뭐 실업수당도 가짜로 청구를 하고 뭐 어디 학교에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농구 선수였다. 기타 등등 기부자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래도 공화당이 11개월 동안 그를 보호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임하자마자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한 표가 필요하다고 케빈 맥카시가 하원 의장으로 할 때 이 사람을 보호하다 나중에는 놓을 수밖에 없어서 놨잖아요. 놓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뭐 사기, 뭐 전신 사기, 신분 도용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본인은 완전히 소프트하게 유권자에게 사과를 했거든요. 내 야망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비윤리적이고 그런 그 유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최저 2년에서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아마 이렇게 발뺌하지 않고 트럼프처럼 계속 마녀 사냥이다 하지 않고 진지게 됐더라면 괘씸죄 정도는 조금 떨고 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젊은이 한 뭐 6년 정도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36살밖에 안 돼서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배상도 다 해내야지 돼요. 밖에 나가서 읽어야지 될 기사가요. 아니 인공지능이 향기를 맡는데요. 소리 모양을 넘어서 이게 웬일이죠?